오늘 3, 4차 함수 비율 관계까지 쭉 다 진도 빨리 뺄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 우리가 일단 평균값 정리는 건너뛰었습니다. 평균값 정리 자체가 문제 출제 주요 포인트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교재에는 실어놨어요. 당연히 혹시 까먹었을까봐 읽을 거리로 있어야 되니까. 그 대신 수업은 하지 않고 우리 134페이지에 함수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로 왔습니다. 한번 쭉 머릿속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 알던 내용을 복습하는 느낌이면 될 것 같아. 자, 먼저 증감부터 한번 봅시다. 먼저 증감의 정의. 함수가 증가한다의 정의가 어떻게 될 거냐에는 연속이라든지 미분이 가능하다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함수가 증가한다의 정의는 뭐 단순히 이거야. x1보다 x2가 클 때 f의 x의 1 보다 f의 x2가 더 크다. 편하게 말하면 큰 거 대입했을 때 큰 게 나오면 된다. 이게 증가의 정의였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뭐 조건 가 이런데 요거를 만족한다 라고 줘놓고 너네가 스스로 증가한다를 찾아내게끔 만드는 문제가 뭐 있을 수 있어. 얘가 응용이 되면 이건 좀 되게 쉬운 표현이고 응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받을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거나 틀리는 부분이 요런 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x의 1보다 x의 2가 더 클 때 fx의 1 마이너스 fx의 2 요게 x2의 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표현을 봤을 때 너네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실제로 충분히 기출될 수 있는 표현이거든.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봐봐, 일단 부등식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 태도인데 등식도 마찬가지지만 좌변이랑 우변이랑 하는 이야기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이때 하는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함수값을 소재로 한 등식, 부등식이면 왼쪽 다 함수값. 둘 다 기울기일 거면 뭐 한쪽은 평균 변화율이고 한쪽은 미분계수든가. 만약에 넓이를 소재로 할 거라면 왼쪽은 인테그랄이고 오른쪽은 사각형의 넓이든가. 같은 소재를 비교해야 돼. 그래서 일단 얘를 봤을 때 좌변은 당연히 지금 당장 f들의 차이, 얘는 x들을 제곱해서 차이,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관찰하면 안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거를 보고 나 보여버렸어요 하고 x2-x1분의 fx의 1 마이너스 fx의 2 해놓고 요게 x의 2 플러스 x의 1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이제 왼쪽이 평균 변화율 같아요.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반대편도 반드시 뭐에 대한 이야기여야 돼?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여야 될 텐데 당연히 이 표현은 기울기를 전혀 해석할 수가 없는 요지야.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뭔가 평균 변화를 틱하게 읽어도 이거는 별 무의미한 게 될 것 같아. 그럼 올바르게 해석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해석했었어야 되냐? x1 끼리끼리, x2 끼리끼리 몰아볼게. 그러면 fx의 1 더하기 x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x의 2 더하기 x2의 제곱이 될 거야. 맞냐? 이걸 보면 이게 기본이고 이게 조금 응용이지. 어떤 함수가 증가하면 되는 거구나. f가 아니고 fx 더하기 누구? x제곱. 이게 증가하라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읽히게끔 하는 표현을 조건 가 같은데 잘 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증가의 개념, 정의, 우리 그냥 미분해가지고 기울기 양수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는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데피니션은 이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건 대부분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그때 우리가 증가한다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바꿔보자. 다 쉬운 얘기야, 여기서부터.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할게. 미분이 가능할 때 증가감수로 판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당연히 기울기가 미분해가지고 f' 0보다 어떠면 0보다 크면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명제 하나씩 갈게. 물론 우리가 참거짓을 푸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알아둬야 되니까. 이 명제는 참이야. 그렇다면 그 명제의 역인 증가한다 라는 말이 기울기가 0초가란 말과 같나?
이거는 아니다. 어떤 반리를 간단하게 생각해낼 수 있지? x세제곱 같은 쉬었다 가는 함수. 그러면 이 명제를 옳게 만들어보자. 증가한다면 무엇이다는 맞는 말일까? f'x가 크거나 같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맞냐? 또 이 명제가 참인 거 찾았으니까 반대로 f'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라는 방금 것의 역은 어때? 이거는 틀리다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대표적으로 그냥 네 글자 무슨 함수 같은 경우, 상수함수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말에다가 내가 추가로 하나만 달아볼게.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 이 말은 어때? 이 말만 추가된 거야. 이 말은 드디어 다시 만든 말이 됩니다. 그치? 결국 기울기가 0 이상이라고 해서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반례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상수함수라든지 아니면 괴랄하게 생긴 것 중에 또 잘 가다가 힘들어 하고 한동안 쉬다가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반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4차, 5차, 6차 또는 그들을 곱한 것 같은 함수가 굳이 막 구간에 따라서 뭐부터 뭐까지는 상수함수예요. 뭐 이렇게 따로 주지 않는 이상 이런 그래프가 나올 리는 없다.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에 대해서란 조건이 붙으면 즉 우리가 다루는 엔간한 함수는 기울기가 0 이상이면 증가한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니다. 가 되겠지. 이 미묘한 명제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둡시다. 라는 게 하나의 리마인드 포인트. 맞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가 다 했고요. 이제 137페이지로 왔습니다.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마찬가지로요. 증가와 감소의 정의처럼 극대와 극소의 정의에도 미분 가능성이나 연속성은 없습니다.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런 거다. x equal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여기에서 f의 x라는 친구가 f의 a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그러면 x equal a에서 야, 이 표현은 극대냐 극소냐? 극대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xa를 포함한 어떤이야? 어떤이니가 딱 하나만 있어도 됐었다. 그 말은 실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서만 제일 크면 되더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지. 뭐 그런데 뭐 요거 자체가 아까의 증가 감소처럼 문제 출제의 하나의 표현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미분이 가능할 때지. 자,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로 넘어왔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몇 가지 명제를 생각해보자. 극값을 가져. 그러면 거기서 기울기는 0이다. 맞나? 극값을 가지면 기울기가 0이란 맞아. 그러면 f'의 a가 0이라면 극값이다. 맞나? 아니겠지. 어떤 반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야? 삼중근, 쉬었다 가는 점. 또는 미적분을 좀 공부하시면 뭐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미적분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쉬었다 가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말은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두는 건 좋을 것 같아. 방금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인 건 아니야. 왜? 쉬었다 가는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한 걸 다시 한번 해보면 결국은 f'의 a는 0인 점은 반드시 극값이라기보단 극점이라고 해야 되겠지. 극점이거나 무슨 점이다? 쉬었다 가는 점이다. 그냥 변곡점이라고 칭할게. 수투만 해도 좀 대충 알아먹어잉. 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속하게 될 거다. 극값이 아니었다면 변곡점일 거고 변곡점이 아니었다면 극값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오케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임과 동시에 변곡점일 수는 없어요. 알아두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러면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정을 했었어야 되더라?
바로 중요한 말이지. 앞으로 내가 극값은 언제 생겨라고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다. 극값은 언제 생긴다. 도함수가 그냥 0 될 때가 아니고 무엇이 어때야 될까? 도함수에 뭐가 바뀔 때? 부호가 바뀔 때. 오케이? 기울기가 0일 때라고 대답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라고 대답해 주셔야 된다. 뭐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면 극대일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극소일 테니까 그런 기본적인 건 안 쓰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극대 극소였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교과서 흐름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요. 해가지고 미분하고 그리는 건데 이미 작년에 했으니까 우리 그래프부터 빠르게 복습을 해왔었어요. 이런 흐름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추가로 하나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식 하나야, 이식.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 이거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면 당연히 뭐 빼기 뭐야? fb-fa. 이거 식으로 쓰면 당연한데요. 얘를 한글로 우리끼리 앞으로 소통하자. 자, 요거를 이렇게 읽을게. 도함수의 넓이. 이거는 누구의 높이차? 원함수의 높이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원함수의 높이차. 요거를 굉장히 자주 쓸 거예요, 은근히. 오늘 조금 있다가 3, 4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공식 하나를 좀 더 소개할 거야. 모르던 분도 계실 수도 있어. 내신 때 안 배웠으면. 극값 차이 공식을 유도할 때 이 사실을 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f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3차 함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 원함수 f라는 친구는 이 점과 여기랑 여기 가지고 이제 극값을 가질 거다. 그래서 뭐 4차 함수가 이렇게 당연히 이래 생길 거 아니냐. 이때 요 넓이 S의 원만큼이 바로 F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감소 중에 뭐 한 만큼 증가한 만큼이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의 넓이 S의 2는 함수가 도함수가 음수잖아. 감소하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뭐 했는지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4차 함수 중에 이쪽이 넓고 이쪽이 좁은데 이런 불합리하게 생긴 4차 함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4차 함수의 이 높이 차이를 결정하는 건 그 도함수에 해당하는 3차 함수가 x축하고 어떻게 둘러싸여 있냐인데 당연히 넓게 둘러싸였으면 넓이가 클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그 말은 넓을수록 당연히 깊어야 되고요. 좁을수록 얕아야 되는 이런 상식적인 4차 함수가 나오고 이런 비상식적인 4차 함수의 존재는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됐나? 오케이. 증가감소 빠르게 복습했으니까 문제로 한번 녹여내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번이요. 사차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뭐 블라블라 적혀 있습니다. fx 곱하기 f'x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야, 그냥 눈으로 찾자. 함수값하고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인 거 아니야? a는 지금 1. 얼마 정도에 있대. 그러면 1부터 되는지 말해보자. 1대 되냐? 안 돼. 2, 3 어때? 되네. 2랑 3 되고 4, 5, 6은 다 지금 안 되겠지. 왜냐면 4랑 6은 함수값이 0이고 5일 땐 기울기가 0이니까. 지금 B는 8점 몇몇이래. 그럼 7, 8 보자. 7, 8. 7, 8 돼요? 안 되는 것 같아. 9는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2랑 3이랑 9 이렇게 빠르게 카운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해주십사와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F를 한번 써볼게. X의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플러스 15 절대값 X-의 2A 그 다음에 플러스의 3이다. 자, 당연히 얘를 미분해가지고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를 풀게요.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절대값이 붙은 건 그
그대로 미분하는 버릇은 그렇게 좋지 않다. 범위 나눠서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x가 2a보다 클 때 하고 f' 바로 갖게 암산하자. 미분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12x까지 똑같네. 근데 x가 2a보다 크면 플러스의 15가 되겠지 뭐. 맞나? 자, 그 다음 x가 2a보다 작을 때는 f'이 3x의 제곱 플러스 12x가 똑같을 텐데 반대로 나올 거니까 15 이렇게 나올 것 같네. 그러면 나는 항상 얘가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야? f가 증가하려면 f'이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는 거지.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해놓고. 근데 한번 확인해보자. 이식 보쇼, 이식. 3으로 묶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나? 아니야. 3으로 묶는 순간 보이는 것 같아. 쟤는 항상 어때? 0보다 크지. 3으로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뒤에 12만 있으면 되는데 3이나 더 있으니까. 판별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고. 그 말은 얘는 이미 0보다 큰 거 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친구를 해결해야 되겠구만. 쟤는 당연히 머릿속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어디랑 어디서 x축이랑 맞는지 알 것 같다. 찔송빠레 어디랑 어디가 되냐? 5 플러스 5 맞아요? 1이랑 마이너스의 5다 이렇게 나온다. 자, 근데 2a보다 작을 때 이 노란색을 따라갈 테니까 분명 2a는 이렇게 왼쪽에 빠져줘야 요 양수입니다만 보일 것 같아. 따라서 2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하가 되겠죠. 어렵지 않다이 넘어갈게요. 자, 22 보겠습니다. 3차 함수 y는 fx와 1차 함수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f'b는 f'd는 제로이다. fx,gx가 p랑 q에서 극소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도함수 f의 프라임 곱하기 g 플러스 f 곱하기 g의 프라임. 얘 부호를 관찰할 거야. 근데 일단 당연히 뭐 a, b, c, d, e를 관찰해야 될 테니까 약간 표처럼 만들어 볼게. 표 해가지고 A, B, C, D, E로 표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냥 세로로 빠르게 메꿀게. F'만 A, B, C, D, E 순으로 빠르게 부호를 불러봐. 찬이가 해보자. F'만 플러스 B일 때 0, 그 다음 C, D, E, 양수. 그 다음 이번엔 G, 그냥 함수값만 보면 된다잉. 시헌이가 불러보자. A, B, C, D, E 순으로 G의 함수값의 부호만 탕탕탕탕탕 불러봐요. 아이폰 17을 쓴 세상 아이폰 3 같은 걸 쓰고 있는 느낌이네요. 자, 지은아, G의 부호 탕탕탕탕탕 불러보세요. 그래, 영뿔뿔. 이걸 누가 못 읽나? 자, 그 다음 이번에 F 함수값만 볼게요. 지송아 A, B, C, D, E 순으로 F 함수값만 탕탕탕탕탕 불러보세요. 오케이, 0뿔, 0마뿔. 자, 그 다음 채연이 G' 불러보세요. 다 불렀습니다. 잘했어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니까요. 기울기는 항상 양수가 되겠네. 자, 그럼 이렇게 곱한 것들을 가운데 덧셈하겠다 이거야. 그럼 부호가 뭐가 될지 결론을 한번 보자. A일 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0에다가 플러스를 더했으니까 플러스가 될 것 같아. 0이랑 0이니까 여긴 0일 것 같아. 제로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음수일 것 같아. 양이니까 여기는 양수일 것 같아. 자, 그러면 극값 언제 생긴다고 차나? 누구야? 누구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자,
자, 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여기에 이제 극소가 있겠고 다시 여기 극소가 있을 거고. 물론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B랑 D 1대 풀에서 마로 바뀌었으니까 요 어딘가에 극대가 한 번은 있겠지. 뭐 요구받은 건 소니까요. 빠르게 소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A랑 B 사이, 그 다음에 D랑 E 사이가 되겠습니다.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라고 하자 함수 gx가 1에서 연속이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3의 값을 한번 구해 주십시오. 일단 1 왼쪽까지의 그림을 그려볼게. 마이너스를 묶어서 완전 제곱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의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의 3인 것 같네. 그러면 대칭축이 딱 1이네. 아, 그럼 올라오다가 딱 1,3에서 기울기 0 되는 순간 끊기면 되는 거였구만. 이제 여기서부터 2차 함수가 바통 터치할 거예요. x = 1에서 연속이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거네. 여기서부터 2차 함수가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반면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자, 노란색은 되고, 아니, 초록색은 되고, 노란색은 안 되고, 그 차이를 뭘로 결정해주면 될까? 축의 방정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네. 축이 이렇게 왼쪽에 숨어 있어 줘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fx의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f는, 일단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뭐, x의 제곱 더하기 ax 한 다음에, 어차피 1,3 지나야 되니까 지나가게끔 미리 세팅하자. 1,3 지나게끔 세팅해봐. 2 한 다음에 빼기 a면 되니? 그렇다면 이제 축의 방정식이 바로 나올 텐데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 아, 얘가 왼쪽에 숨었으면 좋겠다.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자, a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 놓읍시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야 크다 이거? 크거나 같다고만. 오케이.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됩니다. 단순한 문제였네. 그러면 이런 친구들에서 f3의 최소값을 구합시다. f3 바로 대입할게요. f의 3은 11 플러스 2a. a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이 친구는 7 이상이 되겠구만. 그치? 증가관소의 기본 천천히 복습 중이야. 자, 이제 극값에 대한 복습 한번 해볼까요? 24번 가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가 x = a에서 극값을 갖는 a의 개수가 4 이상일 때 fx의 모든 극값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봐봐. fx가 절대값의 x의 제곱 마이너스의 4 한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n이다. 그럼 당연히 일단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일단 절대값은 좀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하면 마이너스의 2부터 2 사이일 때부터 볼게.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 괄호 x제곱 플러스 n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 바깥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저 새끼 양수 될 테니까 그냥 x제곱 빼기 4 괄호 x제곱 플러스의 n 이라고 쓰자. 맞나?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센스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센스냐면 봐봐. 지금 이 식을 봐봐. 문제에서 자연수 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항상 무슨 수야? 항상 양수지. 그럼 어떤 항상 양수인 녀석은 내가 절대값을 씌워도 그냥 똑같지. 맞나요? 그래서 조금 똑똑한 친구는 이 부분을 너넨 지울 필요 없어. 너네 x표를 치면 되겠지. 나는 공간이 없어서 지웠어요. 아, 어차피 이거 양수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달아도 괜찮지 않음?
그 말은 절대값은 그냥 절대값 하나로 묶어도 괜찮지 않음? 그럼 결국 나 x제곱 마이너스의 4 괄호 x제곱 플러스 n만 열심히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님? 하고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 절대값 나오면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맞니? 오케이. 자, 근데요, 얘가 극값을 갖는 a의 개수가 4개 이상이래. 그러면 이걸 좀 미분 같은 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얘 4차함수의 그래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속에 있는 걸 미분할게. y의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봐봐, 얘들아. 내가 f 프라임이라고는 안 썼어. 그 이유 알겠어요? f라는 건 절대값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안에 것만 그릴 거니까 y 프라임이라고 표기한 거야. 일단 얘를 y라고 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미분하면 뭐가 되는겨? 4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n-4x의 제곱이었을 테니까 2 괄호 n-의 4 x가 될 거고 상수항 마이너스 4n 미분하면 없어짐 뭐 이런 상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요 2x 정도로 묶어두면 2x의 제곱 플러스 n-의 4가 되겠네. 아, 그러면 일단 0에서 부호가 바뀌는 건 확실하네. 그럼 이제 이 뒤쪽에서 부호가 언제 바뀌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뒤에 있는 식 언제나 부호가 항상 바뀌는 식인가? 아닌 것 같아. n이 너무 크면 양수가 돼버릴 것 같아. 그거부터 먼저 얘기할게. n이 뭐 이상이면 이쪽에 부호 변화가 없지? 4 이상이면. 그럼 보세요. 첫 번째로 먼저 n equal 4 이상일 때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제 원래식으로 잠깐 돌아와봐. 아, 얘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 건 팩트네. 풀마 2에서 만나는 건 팩트네. 근데 지금 4차 함수가 w가 될지 u자가 될지 그런 걸 몰랐어가지고 미분을 해봤다 이거야. 근데 n이 4보다 크면 기울기 0 되는 게 제로밖에 없으니 w가 돼야 안 돼 이거.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에서 x축이랑 만날 건디 이 사이에 이렇게 w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되겠네. 그렇다면 f라는 친구는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요래 생겼을 테니 이거 극값 몇 개야? 극값이 3개밖에 안 나타나는구만. 오케이? 아, 그렇다는 건 n이라는 게 어차피 뭐 범위로 치면 1 이상 3 미만이겠지만 어차피 1, 2, 3이겠지 자연수니까. 그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에서 x축하고 만나. 딱 봐도 일단 x제곱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함수는 맞아. 가운데가 제로야. 근데 이쪽에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또 존재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 최대가 되게끔 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뭐 값을 직접 찾아봐야지. 첫 번째, 어차피 절대값 붙여가지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M자 탈모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함수값 구해놔 알지? 첫 번째로 F에 얼마 구해놔야 돼? F0 구해놔야 되겠다. F0 얼만겨? 4n. 그 다음에 극값 기울기가 0 되는 점 찾아야 돼. 이 점이 뭐냐? 자, x가 얼마야? 라고 할 필요가 없어. 또 센스 있게 가야지. 어차피 x는 뭐다라고 구해봤자 x제곱하고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x제곱이 얼마인 점 하고만 찾으면 될 것 같아. x제곱이 얼마가 되는 점이 저거? 오케이, 2분의 4-n이 될 것 같아. 자, 따라서 f 그냥 극소라고 쓸게요. 대충 이렇게. 실제로 값이 얼마인지 루트 세기 귀찮았어요. 자,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될 거냐? 원래 그래프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음수에 있으니까 절대값은 분명 마이너스로 풀릴 거니까 마이너스 미리 달아주고 x제곱 자리에 대입하자. 2분의 뭐 되는겨? 4를 빼라는디
여기 4 빼면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4 빼기 n. 아, 그럼 앞에 있던 마이너스랑 같이 플러스 4 뿌n으로 바뀌자. 괜찮나?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거를 지성아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 되나? 얘가 여기 들어간대. 2분의 4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다 들어가야 되니까.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요, 답은 낼 수가 있어. 식의 생김새를 봐봐. 뭐 뺄셈, 마이너스, 나눗셈 이런 게 없거든? 그냥 n이 클수록 뭐 해지겠어, 저 합들은? 커지겠지. 그러니까 일단 답은 나왔어. n은 1, 2, 3 중에 뭐 해야 돼? 3이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혹시 나왔을 때는 내가 무조건 낚일 수 있는 거 하나 할게요.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극값의 합이라고 했어. 자, 모든 극값의 합을 식으로 써봐. 일단 뭐 더하기? 4n 더하기 일단 2점이 4n이었으니까 4n 썼고 그 다음 불러보라고. 4 플러스 n 제곱 분모 어디 갔어? 어? 뭐 2 곱하기 2인데요. 뭐 어떡하라는겨. 내 질문이 뭔지 알겠어요? 여기 분모를 4라고 대답해야 될 건지 2배 한 2라고 대답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답. 즉 지금 이 두 개는 극값이 같아요. 그죠? 근데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겹치는 걸 똑같게 두 개 있으니까 2배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극값은 하나잖아요 하고 4분의라고 말해야 될 건지 어느 쪽이냐를 말하고 싶어요. 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2번 더 해야 된다. 지송이는 4요. 자, 정답은 확실하게 말할게. 2분의가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데피니션상 극값이 뭐냐면 극점의 y좌표예요. 뭐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극점의 y좌표라고. 즉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를 더해주세요 라는 말인 거야. 뭐 얘가 겹치든 말든 상관없어. 3개 있어. 그럼 3개의 y값을 다 더해줘 라는 게 모든 극값의 합이라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표현이 좀 다르니까 모든 극값의 집합을 S라고 하고 S들의 원소의 합. 다른 거 알겠지 이제? 아래처럼 이야기를 하면 중복 카운트를 해 안 해?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워딩으로 모든 극값의 합이라고 주면 똑같아도 그냥 2개, 만약에 똑같은 게 100개 있으면 100개 다 더해줘야 돼요. 왜냐면 극값의 합의 극값의 정의가 뭐냐면 극점의 y좌표니까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 점이 다르지 않음 이라는 논리야. 오케이? 그것 때문에 낚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렸었다면 정리 꼭 해주시고요. 2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찌송 알겠어요? 자, 25번. 4차함수 fx의 도함수가 이거이다. f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감소, 2, 무한대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 를 한번 구해주세요.
자, f'이라는 것이 x 플러스의 1, 괄호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의 b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너무 심플하긴 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감소한다는 건 도함수가 무슨 수여야 된다는 뜻? 음수, 뭐 0 이하여도 괜찮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쯤에 존재해야 된다는 뜻. 그 다음 2부터는 무한 증가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2부터는 양수해야 된다는 뜻. 0과 2 사이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런 상태예요. 맞냐? 자, 그러면 요거 중요한 시츄에이션 하나 나온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미적분에서 꽤 자주 나옵니다. 부등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제한하는 표현.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간단하게 예시를 또 들어볼게. 똑같은 예시를.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f의 1이 0이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당연히 가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성아, 저 상태에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는 걸까? 함수값은 언제나 양수여야 돼. 0 이상이어야 돼. 근데 1,0을 확실하게 지나야 된대. 어떨 수밖에 없지? 시험 그래프가 어떨 수밖에 없냐? F의 그래프에 대한 질문이에요. F는 0 이상이고 F1은 0이래. 그렇지, 이거 좀 멋진 말로 해봐요. 뭘 네가 얻어낼 수 있는 거야? F 프라임의 1이 0이다. 맞아?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 이게 응용되면 이런 식의 문제도 있어. 머릿속으로 잠깐만. 0,0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2,4를 지나요. 그 다음 F'의 X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표현으로부터 네가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을까? 여기쯤에 0,0이 있고요. 2,4가 있습니다. 이 두 점 지나야 되고 기울기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느껴지면 바로 말씀해 주셔. 그래야 진행이 되지. 응? 자, 보자. 해볼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건가? 자, 힌트. 이거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얘네 둘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해봐서 한번 미친 척. 평균 변화율 얼마야? 2. 즉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 2예요. 이러면 위로 드르륵 될까? 초반에는 가파라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야 큰일 났다. 왜 돌아가야지 하고 느슨해서 들어올 때 이때 기울기가 2보다 클까? 아니겠지. 또 그럼 느슨하게 갈까 하면 얘는 시작부터 불가능하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걸까? 직선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가지고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음을 제한하는 표현이 많으니까 그거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게 적분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미분 문제도 나올 수 있어. 다 갈고리처럼 모아서 똑같은 저장 폴더에 모아둬야 돼. 이거 부등식으로 개형을 제한하는 표현이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를 보자마자 일단 어디를 지나긴 해야 된대? 마이너스 1,0을 지나긴 해야 된대. 근데 위로는 지지지 못 올라간대. 뭐 해야 되겠구만. 접해야 되겠구만. 그 다음 2,1 때부터는 무조건 양수에 존재했어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늑장 부려서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성급하게 야호 올라가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 왜냐면 0까지는 밑에 있어야 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적당한 타이밍에 이쯤 올라가지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 말은
3차 함수의 마이너스 1 말고 또 다른 절편 t라고 할까요? 이 t 녀석의 범위가 어디랑 어디 사이여야 된다? t라는 녀석의 범위가 0이랑 2 사이여야 되겠다. 그리고 f'이라는 친구를 내가 다시 한번 식으로 써보면 a, b 무시하고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해야 되고 t에서 만나야 된다며.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의 t다라고 쓰면 되겠죠. 맞냐?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a, b를 이제 t로 표현해보자. 자, a가 어떻게 될까? 쇼. x 플러스 1 하나만 빼내고 전개해봐. 그거의 x의 개수야. x 개수 뭐 되냐? 1-의 t. x 플러스 1 뺀 쪽에 상수항이 b요. x 플러스 1 하나 빼내고 상수항 구해보시오. b 얼마 돼요? 마이너스의 t다.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차는 어떻게 됩니까? 쭉 불러요. 왜 초반에 잘 듣다가 하품하는 거 나니까 필리도 멈추고 멍 때리기 시작했어. 맞나? 자, 그러면 얘 최대 최소를 빨리 찾자. 지송, 얘는 대칭축이 어디야? 2분의 1. 자, 대칭축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있고요. 근데 시연아, t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고맙다. 0부터 2까지 돼요. 따라서 최대 최소가 각각 나오겠네. 2일 때가 최대겠다. 8 빼기 4 플러스 1이니까 5. 그 다음에 최소값은 2분의 1일 때니까 2분의 1 빼기 1 플러스 1. 2분의 1이겠네. 따라서 최소값과 최대값 이렇게 나오겠지. 2 이하인데요? 아니, x 절편이 t잖아요. 그래서 2 이하라고 했는데요. 뭔 소리예요? t가 그냥 2면 그래도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안 돼. 그냥 저 모든 건 다 된다. 뭔 소리야? 마이너스를 접하는 것까지 오케이? 전체를 보는 뭐라는 거야, 새끼야. 자, 그 다음 26번 하러 가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g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EF는 g 빼기 g의 인버스 x다. EF는 gx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x승이다.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이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기억은 a제곱 빼기 3b 이거 g 쪽 얘기 같거든. 역함수가 존재한데, 그러면 g의 프라임부터 한번 보자. 시헌아, g의 프라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불러보이소. 근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찬합 판별식이 어때야 돼?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의 3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기억은 참이다. 해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방정식 f'x 이퀄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그럼 이제 f가 먼저 r로 가야지. 구해볼게요. 일단 2배 f가 뭐냐면 gx 그대로 한번 써볼게. 뭐 x 세제곱 더하기 뭐였더라? ax 제곱 bxc 다 쓰지 뭐. 자, 거기서 뭘 뺄 거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걸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의 bx 플러스 c를 뺄게요. 그러면 누가 남냐? 2배의 x의 세제곱
AX의 제곱은 똑같네. 그 다음에 2BX. 이렇게만 남을 거고, 그렇다면 F라는 건 X의 세제곱 플러스 BX구만. 오케이? 해놓고 배경지식으로 이거를 하나 좀 깔고 갑시다. 얘처럼 생긴 녀석들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봐봐. 얘들아, fx랑 f의 마이너스 x를 더한 함수. 이건 계산해 보기도 전에 무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될까? 이 문제 f랑 g가 아니야. 더 이상 일반화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함수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지. 야, 어떤 함수가 우함수인지 아니면 기함수인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선 뭐 해봐야 돼? x 대신을 마이너스 x로 바꿔보고 원래랑 같은지 반대가 됐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우함수인 걸 알아야 돼.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 나온 것처럼 fx와 f의 마이너스 x를 뺐다. 이거는 무슨 함수게? 기함수 되는 거 보여요? 요 앞에가 마이너스 x가 됐고 여기가 x가 됐으니까 원래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기함수. 그래서 계산을 하기도 전에 이와 같은 기함수의 결과가 나와야 됨을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다. 뭐 당연한 얘기로 우함수라는 건 짝수창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기함수라는 건 홀수창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될 테니까. 오케이, 아무튼 니은 구함, f 구함. 이제 뭐 해야 돼? f'x가 0이 근이 있냐 이거야. 자, f'x라는 건 3x의 제곱 더하기 b입니다. 얘 근이 있냐 없냐야. 결국은 b의 부호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기억에 의하면 a 제곱보다도 b가 뭐하거나 뭐해? 크거나 같아. 그 말은 당연히 b는 적어도 뭐 이상이야? 0 이상이야. 그러면 얘 실근이 2개 있다, 맞아? 틀린 거지. 얘 근은 1개 또는 빵개가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f'x 이퀄 0의 실근을 가지면이래. 방금 했던 얘기네. 얘가 실근 가지려면 b가 뭐일 수밖에 없어? b가 0일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러면 누가 또 뭐일 수밖에 없을까가 보일까? a가 0일 수밖에 없지. 왜냐면 a의 제곱이 3b 이하인데 b가 제로니까 a 제곱이 0이야. 맞냐? 예. 그러면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G'의 1을 구하래. G'의 1은 기억 풀 때 G'이 있었는데 저거 보니까 3 플러스 2a 플러스 b네. 그럼 3이지 뭐 뭔 소리야. 1이라는 게 뭔 개소리지. 맞냐? 증가 감소했고요. 자, 3, 4차 함수의 비율관계 모르시는 분 정리 쭉 할게요. 그러면 찌송 너는 비율관계 알아?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똑바로 말해줘. 아마 들으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 정도뿐이라는 거야. 극값 차이 공식 알아요? 뭔데요? 뭐 알려주신 건 상관없이 네가 알아야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딱 그 정도군요. 복습합시다. 아니 2학년 내신 때 이걸 안 배웠어? 아니 배웠는데 까먹은 거야? 배우긴 했지. 그땐 잘 썼어? 지금 까먹은 거야 뭐야? 아이고야. 귀에 닳도록 말해가지고 뭐 잊어먹질 못하게 만들어야지. 자, 비율관계 할게요. 3차 함수부터 하겠습니다. 짜잘한 증명은요, 책에다가 해놨으니까.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자, 3차 함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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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비율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관계가 있다. 알던 사람은 리마인드 하면 됩니다. 자, 뭐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중요한 별 5가지를 그릴 거예요. 첫 번째가 변곡점, 그 다음에 극대 극소, 그 다음이 극대와 같은 높이, 그 다음에 극소와 같은 높이. 이 5개의 점이 모두 간격이 뭐하더라? 같아요. 그래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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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었다. 맞나? 자, 얘는요, 당연히 응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지금 내가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접선에 대한 평균값 정리라고 해놨거든. 이 워딩대로 기억하는 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봐봐. 극대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치? 평균값 정리가 뭐야? 주어진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도록 하는 x좌표가 존재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점 때문에 이런 제로라는 기울기가 생겼어. 그 제로라는 점과 미분계수가 같은 점이 존재하지 않겠니? 바로 여기에 대한 비율관계에 대한 이야기야. 반대로 마찬가지. 얘랑 얘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점에 대해서 몇 대 몇 성립한다. 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 이 그림을 그대로 틸팅, 비틀어도 여전히 비례관계는 성립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접선이 이렇게 있고 똑같은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5개의 점. 접점, 교점, 변곡점. 다시 접점, 교점. 지금 이 별들은 극값이 아니야, 그죠? 삐뚤어졌을 거야. 그럼에도 똑같아. 이 별들이 5개가 등, 차, 수, 열을 이룹니다. 뭐 요거는 내신 대비할 때 알고 계셨던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 자, 1대 루트 3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루트 3도 상황을 먼저 한글로 정리를 해두면 이런 상황이야.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변곡점이 항상 여기 있었잖아, 그지? 변곡점을 지나고 평평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 해보자. 그러면 변곡점과 다시 한번 만나는 이 점이 생겼을 거다. 이 두 점 때문에 생기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평균값 정리. 기울기가 같은 점이 있지 않겠니? 여기쯤에 있겠네. 뭐 극소가 되겠죠. 얘가 만족하는 비례관계. 안쪽에서부터 한 칸일 때 다시 안쪽에서부터 길기가 몇 칸이라고? 루트 3칸. 이런 비율관계였습니다. 반대편으로도 성립할 거야. 왼쪽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짧게 1, 멀리 루트 3이었다.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비틀 수 있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겠다. 변곡점은 항상 가운데쯤에 존재하실 거예요.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이 정도로 있어.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변곡점하고 교점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 있겠지. 이쪽으로도 평균값 정리 있겠지. 했을 때 요 녀석부터 얘까지. 얘가 한 칸 있대. 저 멀리까지. 이게 몇 칸이다? 루트 3칸이다. 맞나? 오케이. 자, 3차 함수의 비율관계는 이 2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 4차 함수의 비율관계도 2개 보겠습니다. 비율관계는 그냥 뭐 야매도 아니고 우리가 2차 함수가 선대칭 함수잖아 라는 걸 당연히 알고 문제 풀어야 되듯이 3차 함수의 비율관계도 당연히 이 3차 함수가 언제나 만족하는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오케이. 4차 함수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3대1입니다. 3대1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글로 정리하면, 변곡접선과 평균값 정리입니다.
변곡접선, 그리고 그 녀석에서의 평균값 정리. 자, 가장 잘 쓰이는 건 쉬었다 가는 함수일 때입니다. 4차 함수가 이렇게 쉬었다 갈 때 여기가 변곡점이거든. 물론 수투에서는 변곡점이란 말을 원래는 쓰지 않아. 그러니까 3차 함수의 이 대칭점도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변곡점 이퀄 대칭점은 아니야. 미적분 안 하시는 분은 오해하면 안 돼. 그냥 3차 함수만 변곡점이 하필 대칭점이었던 것뿐 원래 변곡점이라는 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을 말을 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점까지는 어디로 볼록을 그리다가 아볼로 그리다가 순간 뭐로 그리게 생겼어? 위볼로 그리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변곡접선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평평한 삼중근 접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점 다시 교점 때문에 생기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평균값 정리. 요렇게 몇 대 몇이냐면 3대 1입니다. 3중근이고 1중근 이렇게 외워도 괜찮을 것 같고. 그치? 자, 얘는 마찬가지로 비틀어도 괜찮거든? 이런 식으로요. 좌우 반전시켜볼게. 그리고 좀 비틀어볼게.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는 밋밋한 사차 함수 있지? 얘에 대해서도 요지쯤에서 3중근 되게끔 그어줘. 그리고 평균값 정에 만족하게끔 여기를 잡아줘. 그러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3대 요렇게가 1입니다. 3중근 쪽이 무조건 3대 1이에요. 오케이? 근데 사실 이런 밋밋한 4차 함수 자체가 출제가 잘 안 돼서 이 그림으로는 잘 활용을 하진 않아. 그래서 4차는 이 모양만 잘 기억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4차 함수의 비율 강의 두 번째가 1대 루트이고요. 얘는 한글로 정리해두기를 공통접선과 MVT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떨 때냐? 이쁜 W일 때 가장 많이 활용할 거다. 자, 이쁜 W에 대하여 이렇게 바닥에 둘이 동시에 접하는 거 이런 걸 공통접선이라고 부르거든. 그치? 자, 공통접선과 평평하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극소가 되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하여 요래 잘랐을 때 1대 루트 2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얘도 당연히 비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그냥 보통 4차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똑같이 엉덩이를 둘 다 동시에 이렇게 훑어주는 접선이 있을 거야. 그것과 평행한 접선이 요쯤에 하나 생길 거야. 그랬을 때 이 점, 여기 접점, 여기 교점 했을 때 안쪽에서부터 한 칸, 멀리 루트 2칸이 성립합니다. 근데 4차 함수는 비틀어져 있을 때 비율관계를 써야 될 일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서 그렇게까지 막 크리티컬하진 않을 거야. 적어도 똑바로 서 있을 때만큼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이 4개는 뭐 기본 상식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극값 차이 공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 높이차 공식의 원리는 이거야. 아까 설명했었던 이거 보시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 이게 바로 f의 b-fa다. 이 원리에 따라서 정확히 유도가 되는 거지 너네가 이상한 야매처럼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스스로 만들어내고 외울 수 있어. 집에서 까먹어도. 자, 해볼게. 자, 먼저 3차 함수도 해볼게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의 식을 ax의 세제곱으로 시작한다. 인 3차 함수라고 하자.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지금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니 델타 y가 궁금해요. 근데 이것은 이 사실에 의하면
도함수의 넓이야. 어디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 극소까지. 맞냐? 자, 그러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f의 프라임은 뭘로 시작하는 몇 차 함수야? 3a로 시작하는 2차 함수가 되겠지. 자, 이때 요 극값 차이, 극소값과 극대값 대 x값 차이를 델타 x라고 할게. 델타 x, 델타 y를 사용해서 말할 거니까 나처럼 꼭 똑바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넓이가 이 높이 차이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레 뭐까지 복습이 돼야 되냐면 2차 함수의 넓이 공식까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저 부분 s는 뭐가 됐었냐면 몇 분의 6분의 최고 차항 곱하기, 자, x값 차이 앞으로 델타 x라고 할게. 무슨 공식, 뭐 b 빼기 이지랄로 말 안 할게. 델타 x의 몇 승? 3승 이었을 건데 지금 최고차가 얼마야? 3a야. 그러니까 최고차 자리가 3a가 들어가는 거니까 넓이가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a 곱하기 델타 x의 세제곱이 되겠지. 이 넓이가 바로 여기서의 뭐다? 델타 y. 바로 극값 차이다 이거야. 자, 따라서 극값 차이는 2분의 최라고 외울게요. 한글로 최고차 곱하기 델타 x의 몇 승? 3승입니다. 알고 써먹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것과 같은 원리로 4차 함수의 높이차 공식도 유도하겠습니다. 4차 함수. 정확히 이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데 써먹으면 큰일 나요. 자, 어떨 때냐면 쉬었다 가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쉬었다 가는 함수일 때. 그러면 얘의 이 점하고 이 쉼터랑 나락 사이의 높이 차이. 요거 델타 y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높이 차이는 바로 뭐냐? 이 새끼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3차 함수의 넓이일 것이다. 3차 함수 어떻게 생겼게? 여기서 x축을 뭐 해야 돼?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겠지. 자, 요 4차 함수를 f는 a 곱하기 x의 4제곱으로 시작합니다 라고 치자. 그러면 요 f'은 뭘로 시작할 거야? 4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일 겁니다. 그 다음 3차 함수가 직선과 접해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 s가 또다시 넓이 공식이 있었습니다. 몇 분의? 기억하니 혹시 얘들아? 12분의입니다. 12분의 최 곱하기 아까랑 똑같아. 얘네 둘의 x값 차이를 델타 x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그 델타 x의 몇 승? 4승입니다. 3차 함수 적분하는 거니까 4차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나쁘지 않았지. 2차 함수 적분하는 거니까 3차 이렇게 하면 됐었습니다. 혹시 또 잘 기억 못하겠으면 6분의까지도 2 곱하기 3. 2차를 적분하면 3차가 되잖아. 2 곱하기 3. 3차를 적분하면 4차가 되잖아. 3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괜찮다. 자, 근데 지금은 최고차항이 지금 얼마인 상태야? 4a인 상태야. 그러니 약분하면 몇 분의? 3분의 a 곱하기 델타 x의 4제곱. 그게 바로 저 3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그치? 따라서 여기서 델타 y는 몇 분의? 3분의 뭐 곱하기? 최 곱하기 델타 x의 몇 승? 4승이다. 이건 4차 함수에 쉬었다 갈 때만 쓰는 거야. 딴 데 쓰지 마. 이런 일종의 뭐 테크닉은 정확한 데다가만 써야 돼. 3차 함수는 언제나 써도 괜찮아요. 모양이 저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4차 함수는 이상한 W 때 쓰시면 안 됩니다. 쉬었다 가는 함수일 때요. 3분의 최 곱하기 델타 x의 4제곱. 겸사겸사 이 두 개의 넓이 공식까지 리마인드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앞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툭툭툭툭 써먹을 테니까 따라오셔야 돼. 됐어요? 자, 쉬었다가 27번부터 방금 배운 비율관계랑 극값차 공식으로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